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일본의 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10대 때 도박을 일삼고 싸움질을 하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죄인을 관찰하며 밖에서 보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관상가를 찾아가고 관상가는 그에게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니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라고 권합니다.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주지스님은 1년간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며 거절합니다. 남보쿠는 살기 위해 1년간 술도 끊고 보리와 흰콩만을 먹었고 1년 후 출가를 위해 절로 향하던 중 관상가에게 다시 들리게 됩니다. 그를 본 관상가는 얼굴의 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크게 놀랍니다. 혹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냐고 묻는 관상가에게 남보쿠는 단지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만 먹고 살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관상가는 식사를 절제한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며 얼굴에서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보쿠는 출가 대신 관상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남보쿠는 1757년에 태어나 75세까지 장수를 누리며 명성을 얻었으나 죽을 때까지 간소한 식사를 하며 절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쓴 절제의 성공학을 통해 생활 속 절제가 우리 인생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첫 장에서 저자는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의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요.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이 필요한데 걷다 보면 유혹도 많고 자괴감도 들고 의욕도 꺾이기 마련이지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혼신을 기울이는 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의지가 약해질 때 책을 펼치면 훌륭한 저자들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게으름을 버리라고 책망을 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등을 떠밀어 주거든요. 작은 성취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제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좀 더 노력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뜨끔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기운이 점점 뭉쳐져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일찍 일어나야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내 몸의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진다고 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하게 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잠을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기 때문에 기의 흐름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밤에는 나쁜 생각이 쉽게 떠오르는 것도 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삼가고 삼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고위층과 가깝게 지내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아직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사귄다면 마음이 교만해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고위층과 사귀면 재물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게 되고 배운 것이 없어도 배운 척하게 됩니다. 사귀는 사람이 자신보다 너무 높으면 마음이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가 버렸기에 무의식 중에 더 이상 올라갈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란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는 것과 같기에 좋은 사람과 사귀면 마음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고위층과 사귀면 마음이 저절로 고위층과 같아져 작은 그릇에 물만 넘치게 되니 자연히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비싼 취미를 갖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가진 것이 적은데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를 따라 즐긴다면 점점 가난하여질 따름입니다. 넷째로 식사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저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튀김 등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을 기회가 있으면 적당한 양만 먹으려 노력합니다. 마음껏 먹다가는 미래의 제 몸이 망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가까스로 멈출 수 있는 의지가 발동됩니다. 저자는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스스로 몸을 해치는 길입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고 소식은 특히 몸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한 양일까요? 저자는 80% 정도 배가 차오르는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건 효를 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조심하면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식과 폭식은 자연의 빚을 지는 일이고 빚진 것은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과식하면 뱃속이 불편해지며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기가 무거워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도 나빠지고 운도 막힙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기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뱃속이 편해지고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저자는 절제 중 으뜸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관상으로는 부자가 될 사람이었지만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을 보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했는데요. 고단한 수행 끝에 기룡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성공이나 출세 등 많은 것이 음식을 절제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음식이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절제와 성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걸어라. 일찍 일어나야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 삼가고 삼가야 성공할 수 있다. 식사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절제에 성공하기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원고를 쓸 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